안녕하세요. 마비노기 모바일에 복귀했는데 복귀 가이드가 한편 있으면 좋았겠다 싶어서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겪은 복귀 유저의 삶과 이렇게 했었다면 했던 아쉬움들을 담아 영상 한 편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길게 펼쳐볼 생각입니다. 이미 이 영상을 찾아보고 있으신 분들은 복귀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생각되어 복귀할 만한가? 복귀하니 어땠냐? 왜 복귀했냐? 이런 주저리는 생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회되면 주저리 영상이라도 만들죠 뭐. 우선 게임을 시작하면 가득 찬 재화와 수많은 우편들, 터져버린 인벤 등이 여러분을 반겨줄 겁니다. 자, 느긋하게 메인캐 구경도 하고 맵 구경도 하실 분은 복귀 가이드 같은 거 안 찾아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처럼 손해보기 싫어하시나요? 복귀하시기로 마음먹었으니 빡빡하게 집어드리겠습니다. 마음에 들 겁니다. 우선 쿠폰을 입력합니다. 영상 업로드 시점 존재하는 쿠폰은 다음과 같고 구글에 마비노기 모바일 쿠폰 정도로만 검색해도 정리된 자료들이 많습니다. 우선 멤버십을 하나 까줍니다. 각종 이벤트로 들어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인벤이 여유로우시면 사실 안 까셔도 되는데 멤버십이 있어야만 하는 미지근 조각의 실수를 차단하는 역할도 하고 그 외에 성능에서 가장 열심히 하게 되는 이 초반 시점에 쓰는 게 차라리 제일 효율이 좋다는 것이 제 판단이다. 캐시샵에서 공짜 앰플 챙기고 펫에게 먹이를 주세요. 펫 말렙이 확장되어서 밥 먹이고 경험치를 받을 겁니다. 메인 퀘스트를 따라가야 하지만 MMORPG 좀 해보신 분들은 이와 같은 일감 및 주간 초기화에 민감하실 겁니다. 제가 다 챙겨드리겠습니다. 우선 메인 캐전에 망령의 탑을 돕니다. 망탑이 초기화되고 1일 20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좀 밀릴 겁니다. 이후에는 메인 퀘스트를 따라가줍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기본적인 것이라 딱히 언급할 건 없습니다. 참고하실 점은 사이드 퀘스트를 전혀 진행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동이동이 막혀있는 경우가 있는데 크리스탈 쪽에 사이드 퀘스트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메인을 밀면서 생기는 여유 시간에 강박 증 걸린 사람 마냥 모든 알림을 지워줍니다. 이 과정에서 받을 건 다 받아질 텐데 그중 신경 쓰면 좋은 것들 몇 개를 짚겠습니다. 이벤트를 확인한다. 보면 이벤트가 굉장히 많고 뭐가 뭔지도 눈에 잘 안 들어오실 텐데 나중에 게임이 전체적으로 눈에 들어오실 때 하나씩 챙기시는 걸 추천드리며 우선 이벤트들의 남은 기간을 봅니다. 남은 기간이 짧은 이벤트가 있다면 신경 써서 읽어줍니다. 자신이 챙길 수 있는 것이라면 챙겨줍니다. 이벤트의 경우 복귀 타이밍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하게 집어드리긴 힘듭니다. 그리고 판타자 라이프 챌린지를 확인해줍니다. 7단계가 확장되어 있을 겁니다. 꽉 막고 있는 것만 생각날 때만 뚫어주시면 됩니다. 보석 합성 같은 거요. 오픈 때와 다르게 막혀도 보상에서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생활 쪽도 봐줍니다. 이전 단계에 가방 착용 퀘스트가 생겨 이 부분을 해결해 주셔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검은 구멍 3의 입장이 중간에 있으니 인지하시고 추가적으로 주의하실 점은 아르바이트 쪽입니다. 성장 쪽에 중아르바이트, 생활 쪽에 아르바이트 5의 항목이 있다는 것만 인지하시면 됩니다. 인지하지 못하실 경우 일주일 동안 막히는 참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막혀 있습니다. 멤버십을 여셨다면 멤버십 아르바이트는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르바이트 언급이 나왔으니 미리 요일 던전 체크하겠습니다. 상위 요일 던전이 나왔으므로 80레벨 이후에 도시는 게 효율이 좋습니다. 보석이 아니면 큰 의미가 없고 당일 80레벨을 못 찍으실 것 같으면 잠깐 갔다 오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본인은 스토리도 안 봐서 메인캐 중에 여유가 넘친다. 그러면 넥슨 플레이까지 켜줍니다. 영상 업로드 시점 기준 복귀 유저 이벤트가 있습니다.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영상을 따라오시거나 즐기시면 자연스럽게 완료되는 미션들이며 전부 완료하신다면 35,000원의 넥슨 캐시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곳으로 모험가 패스를 구매하였습니다. 아직 게임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가지고 계셨다가 다른 넥슨 게임에 사용하셔도 됩니다. 메인 퀘스트를 진행하는 중 반으로 구역을 들릴 때 슬쩍 아이들은행에서 농어 교환을 해줍니다. 없으시다면 거래소에서 데카로 사셔서라도 교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후 더 진행하시다 보면 샘마이 평원에 입장하시게 되는데 자신의 복귀 시점이 주말과 같은 주간 초기화가 빠듯한 시점이라면 잠깐 어려움으로 입장해서 결계와 구멍 같은 컨텐츠 소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결계와 구멍이 일간에서 주간 보상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주간이 여유로우시면 급하게 도실 필요는 없습니다. 검은 구멍과 심층 구멍 중 선택하실 수 있을 정도로 여유로우시면 심층을 추천드립니다. 검은 구멍은 별의 인장과 같은 면에서 내실의 장점이 있지만 심층 구멍이 엠블 없는 획득 수량에서 강점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무엇을 도시든 큰 차이는 없으니 보이는 대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메인 퀘스트를 계속 진행하시다 보면 이메마하에 입장하시게 됩니다. 이때 은행의 조세인한테 살짝 들려 상급 서비증 축도면 20장을 풀내서 해줍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세요. 이후 진행 중에 80이 찍게 됩니다. 시간이 여유로우시다면 계속 메인을 미시면 되지만 만약 주간이 빠듯한 상태시라면 필드보스 시간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필드보스는 정해진 시간에만 나오는데 여러분이 가야 할 필드보스는 토르모그, 페리, 크라마입니다. 주간 보상 3회는 푸른 달의 인장이 나오는 토르모그 일반과 어려움, 그리고 페리 매우 어려움에서 받아야 하는데 페리 매우 어려움 권장 레벨은 80이라 바로 입장이 가능하지만 토르모그의 경우 퀘스트 선행 조건이 있기 때문에 메인을 계속 미셔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주간 일정이 빠듯한 경우에만 페리 정도만 챙겨주시고 여유롭다면 토르모그 쓸 때 페리도 같이 도시면 됩니다. 이후 보상을 3회 다 받으셨다면 또는 주간 초기화 전에 토르모그를 도실 수 없을 것 같으시다면 크라마를 한번 돌아주시면 되는데 크라마를 잡고 나오는 이비와 대화가 이후 어비스 퀘스트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필드보스가 처치된 후 등장하는 에반에게 마적 증표 교환도 적당히 교환해줍니다. 교래 인장은 이제 쓰이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메인 퀘스트를 계속 밀어주시면 80회쯤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전부 스킵을 해서 3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진행할 피가 남아있다면 진행해주시면 되고 각종 주간 컨텐츠가 85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다음 목표는 85레벨입니다. 다행히 복귀 유저라면 각종 이벤트 등으로 인해 곡물 상자와 은동전 상자가 쌓여있을 겁니다. 이 중 곡물이 쌓여있어 마음이 편치 않으니 우선적으로 북쪽 페어 심층 퀘스트를 받아주고 2-3까지 밀어주어 곡물 6개를 소개해줍니다. 남은 곡물은 아껴두고 85렙은 은동전으로 찍어줍니다. 모험가 길드 정규율의 1회 목표치만큼 샘마이 평원 사냥터와 그 안에 2던전을 밀어주시고 어차피 경험치가 목표니 2배로 팅합니다. 저희 경우 바리 던전부터 업적작한다는 느낌으로 밀어줬고 진짜 꼼꼼하게 하시고 싶고 여유로우신 분은 던전 진행 서브 퀘스트를 병행하여 미루셔도 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 쌓인 은동전산들이 많아 전부 다 밀기 도전에 85가 찍힐 겁니다. 85를 찍으셨다면 어비스 퀘스트와 심층 레어 퀘스트를 진행해줍니다. 남쪽 페어 2-3까지 곡물 6개를 사용하여 미신 뒤 남은 곡물은 전부 심층 레어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곡물 2개를 사용하며 매주 던전이 바뀌는 컨텐츠고 최초 1회 보상이 있으니 곡물을 잠깐 아끼시더라도 주간 1회는 완료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렁한 상태의 복귀 유저는 던전이 꽤 아플 수 있으니 우연한 만남, 매칭이 잘 안되는 시간대는 주의하세요. 다음 목표는 어비스와 레이드 입장에 필요한 전투력 상승입니다.
우선 쌓이신 곡물, 운동전 상자들과 열쇠들 전부 소비해도 좋습니다. 아껴도봤자 판타지 라이플 챌린지 정도밖에 쓸 곳이 없습니다. 운동전은 자유롭게, 사냥터 던전 다 장단점이 있으니 사용해주시면 되고, 곡물은 심층 레어에 전부 사용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석과 장비가 필요하다면 던전에, 엠블럼과 골드가 필요하다면 사냥터에 사용해주세요. 열쇠의 경우도 그냥 바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너무 많이 쌓여있을 경우 이 과정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주관이 아주 빠듯한 상황에는 바로 다음으로 진행하기 위해 잠깐 미뤄두셔도 좋습니다. 가지고 계신 다이스를 전부 까주시되 3205 다이스는 남겨둡니다. 그리고 심층을 도시면서 드신 장비들 모아 성능 주입을 해줍니다. 3205 다이스를 아끼는 이유는 기본 능력치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함입니다. 데카를 소비하여 3205 다이스를 손해 없이 바로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귀 유저가 정직하게 다이스를 쌓아올리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의 경우 무기 정도만 거래소에서 구매하여 3205 다이스를 소비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감수하시고 3205 다이스를 그냥 까셔도 됩니다. 결국 단순 시간으로 전부 메꿔지는 손해입니다. 결정하실 때 데카의 가치가 꽤 많이 올라갔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스펙업 재료를 데카로 구할 수 있고 멤버십 또한 데카 거래가 가능하며 애초에 데브캣에서 데카 패키지로 데카 가치를 잡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능주의만으로 저는 어비스메어와 타르바타스 최소 입장 컷을 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한 건 없음에도 말이죠. 접기 전에 열심히 해둔 것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여러분도 그럴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니 추가적으로 급하게 전투력을 올리는 방법을 언급하겠습니다. 물론 게임을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게임은 즐기기 위해 존재하므로 저같이 빡빡하게 설계하는 것에서 만족을 느끼시는 게 아니면 무리하게 따라오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급하게 전투력을 올리는 방법이므로 기초 내실이 되지 않는 신규에 가까운 복귀 유저에게는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팔성룬을 드신 게 있다면 운박인을 해주세요. 어차피 전부 팔성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성능이 형편없는 룬이라도 기본기라는 저전 방어 룬으로 손쉽게 교체가 가능하니 망설이지 않습니다. 추후에 혈란 정도만 고민해줍시다. 잊지 말고 개조와 재설정도 해주면 좋고요. 다음 보석 승급입니다. 유효 보석 위주로 쌓여있는 미사용 보석이 있다면 세 공기를 사용하여 하나씩 승급해줍니다. 글라스 기브넨과 화이트 소키버스를 돌아줍니다. 전 시즌 레이드라 우연한 만남으로 가도 보스가 사지문세됩니다. 이곳에서 만약 인챈트작이 덜 됐다면 마주해주시고 상위 인챈트로 갈아타더라도 보조 능력치 쪽은 유지가 되니 다듬어주시면 됩니다. 고양이에게 글기화석으로 총매 교환을 해줍니다. 총매의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다음에 룬 승급과 연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능 주입을 하시고 남은 장비들 전부 분해해서 룬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만약 창고에 남아있던 전 시즌 전설 룬이 있다면 전부 가져옵니다. 룬을 보시면 흰색과 노란색이 있습니다. 흰색은 전 시즌 룬이고 노랑이 현 시즌 룬입니다. 자신이 골드가 넘친다.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아니라면 개인적으로 전 시즌 룬은 보라이아 전부 분해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개같은 편의성이 나오는데 그나마 희귀도 낮은 순으로 정렬하시면 좀 낫습니다. 이후 할 수 있는 만큼 룬 합성을 합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전 시즌 룬에는 절대 총매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총매 또한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 엠블럼 1순위로 사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쌓여 있으시다면 무기와 방어구에 써도 무방합니다. 저도 썼습니다. 초록이 은근히 부족해지더라고요. 이 작업을 하실 때 멤버십이 적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없으시다면 데카를 쓰셔서라도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뜨신 팔성룬이 있다면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서 룬티어나 교체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개조와 재설정을 잊지 마세요. 이때 보유하신 팔성룬이 많다면 기업 각인 시스템을 통해 재설정 쪽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데 복귀 유저가 이 시점에 룬이 그렇게 많다고 믿고 싶지 않기에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달의 인장을 드신 게 있다면 사용해주시고 아래 능력치가 자신의 직업과 맞으면 더 좋습니다. 인챈트 증폭을 합니다. 다듬는 건 스펙을 쓸 때 하시고 전투력이 급하실 땐 우선 전 부위 2단계씩 이후 유효 같은 쪽 2단계를 시도합니다. 영끌각까지 봐야 한다면 고로 퀘스트를 진행해줍니다. 이때 미지의 방어 구론을 얻게 된다면 사용을 고려합니다. 중복 문제 때문에 늦게 쓰는 게 이득이지만 최대 이득을 목표로 하신다면 다음 시즌 올 때까지 못 쓸 가능성이 99%라고 봅니다. 여유가 있다면 주간을 포함하여 모든 밀린 보상을 싹 끌어다 쓴 뒤 마지막에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투력이 급하시다면 바로 쓰시고요. 그런데 이런 영끌각까지 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레벨업 보너스 카드의 추천 선택 및 체력 타이틀 변경을까지 쓰면서 전투력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얼마나 전투력이 부족한지 제가 알기 힘들기 때문에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해주기는 힘들다는 것 양해 바랍니다. 하나 첨언드리자면 만능 천재작의 조건이 전캐릭 누적 레벨로 완화되었으니 신규 직업의 추가와 쌓인 정령의 흔적으로 각이 보이신다면 시도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게임은 즐기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이렇게 빡빡하게 챙길 거 다 챙겨야 후련한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무리하게 따라올 필요도 없으며 애초에 이런 가이드가 필요할 정도로 게임이 불친절하지 않습니다. 레이드와 어비스에는 입장 전투력과 권장 전투력이 따로 있습니다. 입장 전투력이 간당간당할 때만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주간 초기화가 넉넉하시다면 조금 길게 봐서 권장 전투력까지 스펙으로 하시면 좋지만 당장 주간 초기화가 눈앞이라면 버스를 타더라도 이것들을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권장 전투력이 아닌 입장 전투력만으로는 컨텐츠를 정직하게 소비하기에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마비노기 모바일 경우 던전 입장 제한이 없기 때문에 덩컨 기준 아직까지 버스를 돌리시는 분이 많은 편입니다. 찾으시기 힘드시다면 방송 플랫폼을 둘러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뉴비분들을 버스 태워주는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레이드의 경우 입문 기준으로 트롤을 하게 될 만한 패턴은 없으며 어비스의 경우 버스라도 공략 정도 보고 가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영상에서 각 컨텐츠에 대한 공략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만렙을 딱 찍었을 때 주간 초기화 직전이라 공략 볼 시간도 없이 버스를 받았는데 제가 당황했던 패턴 하나만 남겨봅니다. 이 영상에서 초월이나 강화, 생활 같은 근본적인 스펙업 가이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복귀 유저의 찍먹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마비노기 모바일에 정착하시면서 비로소 다시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를 따라 여러분이 복귀 첫 주차에 깔끔하게 챙길 것을 다 챙기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 저도 복귀 5일차입니다. 저는 5일간의 일정으로 전투력 5만을 달성하여 정착한 뒤 현재 생활적 재활에 힘쓰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영상이므로 제가 캐치하지 못한 미흡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이후 컨텐츠들과 스펙업, 세팅 부분은 시즌이 열린 지 꽤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이미 충분한 자료와 영상들이 많으니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른 영상에서 언급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